알면 할수록 투자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자, 오늘은 숙박업 10년차 투자자 및 운영자로 활동하고 계신 까오님 모시고 숙박업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예, 숙박업을 10년 동안 운영을 했고 또 투자도 계속해서 이제 겸업으로 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숙박사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까오라고 합니다. 네, 보통 숙박업이라는 분야가 보편적이지는 좀 않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네. 자, 숙박업 전문 투자 및 유튜브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숙박업을 좀 일찍 시작했거든요. 네네. 30살 초반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없더라고요. 정보도 없는데 사기도 너무 많고 또 믿을 만한 중개인을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마지막에 매도를 만약에 한다라고 쳤는데 또 세금적인 부분도 너무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공유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보통 이 숙박업 같은 경우는 뭐 가족들이나 예. 아니면 친지들끼리 이렇게 운영하는 가족 사업인 경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아우, 맞죠. 네. 되게 잘하시네요. 혹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예. 폐쇄적인 성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엄청 폐쇄적이고 가족들끼리 하는 분들은 정말 뭐 어머니, 아버지, 아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네. 아들은 건축을 맡아서 하고 어머니가 운영하고 아버지는 뭐 수급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전략적으로 들어가요. 1년 안에 내가 이거 건축해서 자기 돈 거의 안 들이고 건축한 다음에 이미 매도자를 다 찾아놔요. 찾아놓고 영업이익까지 다 얻은 다음에 또 매각 차익까지 얻고 나오는 거죠. 뭐 영업이익이라고 하면은 그 권리금도 일정 부분 포함이 돼 있는 부분 아닌가요? 매매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은 어차피 매매가액에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권리금은 없고요. 매각 차익을 이제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자, 이게 10년째면 거의 뭐 30살 초반에 이 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네. 보기와는 다르게 또 굉장히 동안이십니다. 네. 자, 30살에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또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죠. 원래 이제 이 숙박업이라는 것 자체가 폐쇄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좀 잘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도 너무 어린 나이에 사실 주변에 이제 저희 친척분이 하기도 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열심히 일은 하지만 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해서 하다 보니까 시작은 하게 됐는데 이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까요? 예,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많고 주변에서 민원 상대하랴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샀던 상가 자체가 원래 룸살롱이었거든요. 룸사롱?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꼬마라고 하죠. 네. 그 조폭계의 약간 좀 아래쪽에 있는 분들 꼬마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막내라고 하시는 그렇죠. 분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민원 상대하랴, 허가 내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힘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또 투자 중에서 예. 숙박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투자도 10년 동안 해왔고 공장, 토지, 그다음에 모텔, 상가, 주택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토지나 아니면 아파트라고 하면 네네. 일반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사잖아요. 투자 관점으로 봤을 그렇죠. 때요. 그거를 가지고 월세를 받겠다 이런 건 아닌데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 수익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매각 차익까지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익성과 시세 차익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이룰 수가 있다 보니까 네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업종인 거죠. 그러면 그 세입자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메리트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세입자로 들어가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매각 차익은 좀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우리가 만약에 일반 음식점을 이제 오픈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상가를 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인테리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숙박업 같은 경우는 또 예. 인테리어에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써야지 예. 보시는 분들도 좀 다시 한번 또 찾을 수 있는. 뭐 그거는 이제 네네네. 지역 따라서 다르고 그렇죠. 또 상권의 손님 층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임차로 만약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일반적인 자영업은 우리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몇 억씩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건 다 버리는 돈이에요. 근데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보증금만 내고 들어가면 네. 장사를 바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아. 거기 있는 시설들은 건물주가 해놨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시설을 보증금만 내고 이용을 하면서 바로 영업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세팅이 돼 있는데 몸만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임차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또 임차만 보시는 게 리스크가 적잖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저기 가보면 그 여관이나 모텔의 수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게 또 다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떨까요? 우리가 번화가 이런 데 가보면은 사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모텔 수가 많이 있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자영업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려보면 폐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은 폐업률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물론 숙박업도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숙박업은 망하기가 좀 어려운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재고를 떠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식재료를 사서 그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한 다음에 이게 나중에 상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면 그러니까 원자재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없겠네요. 그렇죠. 예. 뭐 이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보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내가 영업이 조금 힘들어졌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거를 상쇄할 수 있을 방법들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만약에 정말 수익이 만약에 안 난다 그러면 주인이 직접 뛰면 인건비는 최소한도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게 이제 저 시골에 우리가 무인텔 단지예요. 땅만 있어요. 그렇죠. 무인텔도 많이 운영되잖아요. 예, 네네네. 무인텔이고 모텔이고 정말 외딴 곳에 모텔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영업하시는 이제 사장님이 그 엄만 그 자리에서 30년을 하셨대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얼마나 아내가 시설이 열악하겠어요. 그럼 저거를 해서 수익이 나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건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분이 월 매출이 한 1,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본인이 가져가는 돈이 한 6,70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쉬엄쉬엄 하고도 안정적으로 벌어갈 수 있다.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뭐 말이 나왔으니까 좀 드리는 질문인데 이 무인텔 같은 경우는 어떤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시간으로 응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무인텔 같은 경우 운영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해프닝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일반인 분들이 사실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무인텔이라고 하면 무인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것 같잖아요. 네네네. 다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감시 카메라도 CCTV? 있고 네. 우리가 일반 박스텔이라고 하거든요. 박스텔에는 카운터를 보는 이제 카운터 직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인텔에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사람이 상주를 하나요? 그럼요. 무인텔도? 예. 청소하는 직원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숙박업이라는 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너무나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들을 그때그때 대처를 해줄 사람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무인텔이라고 해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무인텔이 아니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이 무인텔은 손님 입장에서 오로지 손님 입장에서 보여지는 무인이다라는 어떤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 그러겠다라는 혹시 감이 오시는 거 없을까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무인텔을 찾으시는 분들의 목적 중에 하나가 예. 누군가 이제 사람을 마주치면서 사람에 대한 접점이 있는 걸 조금 꺼리시는 분들이 찾는 부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예. 네. 손님들이 그걸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누구랑 마주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텔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응대하는 영업점 주인이 있는 게 손님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예. 손님 눈에만 보이지 않았지 예. 관리하는 분들은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이 숙박업 운영과 투자는 또 약간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것만 하세요. 근데 확실히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운영에만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네네. 또 부동산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투자적으로만 접근을 하는데 이 두 개가 같이 가면 사실 가장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송파구 방이동 쪽에 가보면 오래된 모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법적 규제들이 해제가 되면서 더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모텔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운영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 뭐 땅값이 예를 들어서 한 모텔 사는데 90억 정도 든다. 네. 그러면 내가 90억 주고 사서
한 달에 몇 천만 원 운영 수익 내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요. 대출이자도 못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 안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모텔을 또 사기가 꺼려질 수가 있는 게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꺼려지는데 그런 이제 모텔촌에 있는 모텔들이 10년도 초반에 90몇 억대에 이제 매입을 한 모텔들이 20년 넘어가서 그러니까 한 10년도 안 가지고 있었죠. 뭐 200억 넘게 매각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리그에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또 모텔 같은 경우 위치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디에 사야 하나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일 텐데. 예. 근데 또 이런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또 그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예. 뭔가 조금 떨어진 공간, 사람들이 많이 없는 외지의 공간에 있는 또 아까 무인텔처럼 그런 곳에 또 위치해 있는 경우는 또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죠. 이게 이제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려면은 손님층을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한 지난 6개월 동안 전국으로 100군데 이상의 모텔들을 조사를 했었거든요. 계속 답사를 하면서 이제 보면 지역별로 우리가 손님층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업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유망하다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많다. 새로 생긴 뭐 신도시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더 이상 숙박업 허가가 안 나는 곳은 누가 봐도 좋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쪽에 가면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 쪽의 어떤 특정 상권들, 예를 들어서 저 아래쪽에 삼천포로 가볼게요. 경남 사천이나 삼천포로 가보면 여기는 비즈니스 수요가 되게 많아요. 출장 손님이. 그러면 주중에는 이런 출장 손님으로 다 가득 차고 주말에는 또 여행을 오시는 그런 여행객 수요가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쪽에 가시는 게 왜냐면 수도권은 너무 비싸거든요. 모텔이 매출이 1억 조금 넘는다 그러면 그냥 70억이 기본입니다. 거기서부터 올라가거든요. 너무 비싼데 지방 쪽으로 가게 되면 30억대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유망 상권이다라고 말씀을 뭐 굳이 제가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지방 쪽에서 경남이라든지 아니면 충남이라든지 충북 이런 쪽에서 오히려 기회가 되는 모텔들을 많이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